원래 이 시간이 더 긴 시간이었고 앞 시간이 짧은 시간이었는데 역전됐습니다. 네, 덩치 네. 박시영 뮤직코리아 부대표 배종찬 리서치 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시간 얼마 없어요. 빨리 하죠. 네. 핵심만. 바로 뭐 끝내도 될 것 같은데. 핵심만. 네. 지지율에 대한 전망 어떻습니까? 대통령 지지율 전반적으로. 집권 2년차 역대 대통령 최고치가 46%였습니다. 네. 김대중 대통령이었는데 집권 2년차 3, 4분기를 말하는 건데 네. 되게 3, 4분기 때 많이 빠집니다. 빠지는데 지금 대통령 지지도 50% 초반대이기 때문에 네. 역대 대통령 치고는 높지만 지표 대비 체감도가 좋지는 않다. 그 얘기는 결국 지지층의 지지 강도가 좀 떨어져 있다. 이렇게 그렇죠. 보여집니다. 네. 지지율을 이야기할 때 지난 10월 초부터 완만한 하락세거든요. 네. 근데 이걸 마치 뭐 급락했다. 네. 또는 하락세가 본격적으로 접어들었다. 이런 표현은 좀 지나친 분석으로 보여지고요. 완만한 하락세인 것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게 이영자 이야기도 나오는데 항상 좀 빠질 때는 약한 고리가 먼저 빠지기 마련입니다. 20대하고 영남 자영업자 이렇게 이영자라는 네. 신조를 만들었고 네. 이게 또 올라갈 때 거꾸로 여기서 올라가면 그럼 뭐 어떡합니까? 그렇죠. 이게 예를 들면 이제 평화 이슈가 또 연말 연초에 또 본격화되면 올라갈 가능성도 있는데 평화를 이제는 전쟁 공포 해방보다는 새로운 시장, 새로운 기회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삶을 바꿀 어떤 평화 이렇게 만약에 사람들의 머릿속에 경제협력이 본격화되면 또다시 반등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북한과의 관계 개선이 주는 임팩트가 과거보다는 좀 줄게 돼 있죠. 네. 줄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판문점에서 한 번 더 만난다고 해서 첫 번째 판문점과 같은 효과는 안 나올 텐데 근데 이제 서울에 온다고 하면 또 달라지긴 하겠습니다. 그럴 수 있는 것이 남북관계 영향이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할 때도 남북관계가 좋아지는 어떤 이슈가 발생하면 지지율이 5에서 한 10%포인트 변화가 발생을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 영향은 적어도 한 분기 정도, 네. 그러니까 한 3개월 정도는 지속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연말 연초가 대통령 지지율 대체적으로 좀 흔들리는 시점이기도 그렇죠. 합니다. 네. 연말에 기분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내년 계획대로 안 되거든요, 대부분. 네. 네. 자, 그런데 이제 부대표님 말씀은 그게 이제 한반도 문제가 평화 이슈가 결국 경제적으로 우리를 네. 잘 먹게 잘 살 수 있게 해주는 이슈다라고 넘어가면 이제 이게 지속될 수 있고. 네. 예. 내년이 이제 그렇지 않으면 잠깐. 성과 창출의 시기니까 청와대 입장에서는 선택과 집중을 얼마나 잘하냐 이 문제도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 내년 임기 3년차가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에서 가장 중요할 겁니다. 네. 그렇겠죠. 남북 관계에서 네. 어떤 변화가 어떤 있는지. 대통령의 3년차가 안 중요합니까? 네. 아니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올해 상당히 곤란했던 폭염이 또 예상되고 있거든요. 여름이요? 그런 민생 경제, 민생 이슈와 관련된 부분을 어떻게 다루어주는지가 상당히 또 중요한 것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대통령 지지율 연말에 좀 고생하겠는데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이나 2차 북미 회담이나 이게 있고 그리고 나서 이게 경제적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다 연결되면 그 지지율이 유지될 것이고 아니면 또다시 비슷한 곡선으로 네. 하락하겠죠. 예. 네. 정당 지지율은 대통령 지지율과 연동되게 넘어가죠. 시간이 없어서. 한마디만 드리면요. 예. 갤럽 조사를 보면 호감도, 각 정당의 호감도와 비호감도를 절대평가를 했는데 자유한국당의 호감도가 15%, 비호감도가 75%로 나왔습니다. 이거 진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호감도에 비해서 비호감도가 5배 높다는 건데 지난 8월 조사하고 대동소이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들만의 세상에 갇혀 있다는 거죠. 장벽을 깨부수고 나와야 하는데 국민의 곁으로 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 김병준 비대위 체제가 실패했다 이렇게 보는 이유도 여기 있다고 할 수 사실 뭐 있습니다.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몇 달 만에 어떻게 이걸 바꾸겠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정당 지지율이 다른 요인보다도 사람 요인이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 당의 전면에 나서 있느냐. 얼굴로. 네. 그래서 뭐 자유한국당도 비호감이 상당히 높은 것은 이미 이전부터 계속되어 왔다면 지금은 또 더불어민주당도 약간의 위기입니다. 뭐 관련된 그렇죠. 인물들, 맞습니다. 차기 대권 후보로 거론되는 네. 인물들이 상당히 또 위기의 겨울을 맞이하고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 얘기 하셨으니까 지금 여야의 차기 구도 잠깐 짚어볼까요? 일단 여권에서는 사실 지난 대선 끝마치면서 여권의 차기가 넘쳐난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정반대로 여권의 차기들이 다들 흠집이 많죠. 네, 다들 흠집이 나고 다들 사건과 연루되고 엮여 있고 그래서 안희정 지사, 이재명 지사 이어서 이제
다음 수는 박원순이다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사실 이 사이에 김경수 도지사도 잠재군인데 이미 드루킹이 연루되어 있다고, 예. 드루킹 관련으로 지금 재판까지 받고 있죠. 그러니까 네. 깔끔하게 남아있는, 주자가 이낙연 전 총리는 사실 전 총리가 아니죠. 나중에 전 총리가 되겠지만 이낙연 총리는 이 군이 아니었는데 갑자기 부상한 이게 효과가 이런 영향이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흔히 말하는 뭐 총총 대결 뭐 이런 얘기도 하던데 총리 전혀 네네. 황교안 제가 개발한 건데 총총. 근데 이제 이게 잘 들여다보면 좀 보수 네티즌들이 부추기는 효과도 좀 있는 것 그렇죠. 같고요. 그거 확실히 부추기고 있습니다. 저는 여권의 차기 구도를 2002년 경선 모델에 좀 더 가까울 거다. 2012년이나 말입니까? 17년은 일방적 독주였거든요. 문재인이라는 그렇죠. 후보의 독주가 몇 년 전부터 예상이 됐죠. 대개는. 네. 그러나 2002년에는 노무현이라는 새로운 스타가 나타났는데 역전이 벌어진 거죠. 이렇듯 그 여당 쪽 경선 구도를 보면 후발주자들의 움직임을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 여기서 후발주자를 하면 누구를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얘기한 안희정, 이재명, 박원순, 김경수 혹은 뭐 이낙연 총리까지 이 군에 들지 않은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날 수 있다? 제가 코멘트를 하고 싶은데요. 예. 지금은 자기 대선 후보로 거론될 수 있는 사람이 등치질을 할 수가 없다. 네, 오늘 뭐 만들어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계급질이 있었으니까 등치질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니,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높은데 어떻게 자기가 나는 후보다 이런 얘기를 못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낙연 총리의 경우에도 대통령의 후광이 있고 또 총리 인지도가 높은 점도 있고 또 안정감을 주기 때문에 지금 본인도 총리 부상을 한 역할을 거지. 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본격적으로 이제 차기 대선 후보가 부상할 수 있는 것은 대통령 지지율이 내려가는 임기 후반이거든요. 네. 그때 되면은 주로 자생력을 가지고 있는 후보, 그 다음에 지역 세대 이념 기반이 있는 후보. 지금은 안정감을 따지면 또 대선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변화를 또 요구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자 여기서 한마디. 예, 그렇다면은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단체장들도 주목할 일이지만 2020년 총선이 있거든요. 이때 또 새로운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저는 총선 무렵이 박시영 부대표가 말씀하신 그 노 코멘트 인물이 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죠. 누가 있긴 있어요? 두 분이 합의 본? 100m 미인보다는 네. 컨텐츠를 갖춘 후보가 급부상할 가능성도 있다. 급부상이요? 네.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부상 안 했다는 얘기고. 아니, 약간씩 거론이 되겠지만 이제 좀 지켜봐야죠. 뭐. 저는 뭐 서서히 부상한다고 봅니다. 급부상보다. 그러니까 합의된 두 분이 합의된 분이 있어요? 없습니다. 우리는 뭐 합의 방송을 하지만 합의된 인물은 없습니다. 네. 어쨌든 전혀 새로운 인물 혹은 뭐 새롭진 않더라도 거기까지는 안 가겠지 하는 인물이 부상할 수 있다. 그럴 수도 있다고. 뭐 역대 대선을 보면 그랬던 경우도 있으니까요. 저는 완전한 새로운 인물이라고 보면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인물이 본격 주목받는 크게 주목받지 가능성이 있다. 못했던. 네. 그렇죠. 예. 크게. 네.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지난 대선도 김무성 전 대표가 한동안 1위였어요. 그럼요. 예. 한 3년 전까지는 1위였죠. 거의. 계속 1위였다가 지금은 이제 사라지셨는데 지금은 후보들이 덩치질을 할 때가 아니다. 네. 자명 중이기 때문에 자명입니다. 네. 지금 수치 가지고 이야기할 게 아니다. 네. 예. 야권은요. 황교안 총리는 황교안 총리. 예. 우한 백조를 꿈꾸는 것 같은데 백조. 이미 때가 묻었다. 그러니까 이미 때가 묻었는데 안 문드리려고 자꾸 이렇게 하는데 오히려 지금은 정치력을 쌓을 때인데 좀 다자 대결이기 때문에 그걸 염두에 두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별로 양자 없어요. 대결에서 과반을 얻기는 힘든 때는 인물이잖아요. 밀면 되죠. 때는 밀면 되죠. 네. 때가 많이 쌓여서 때밀이 많습니다. 네. 자, 그러면 홍준표 대표는요. 뭐 홍카콜라 현상인데 그러니까 지금 대체 인물이 없다라는 것이죠. 주목도는 엄청나게 높거든요. 그러니까 전통적 보수를 중심으로 해서는 지지를 받고 있는 인물이기 박시영, 때문에 배종찬 네. 덩치 매치였습니다.